여러분,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OECD와 공동 연구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남은 청년 10명 중 8명이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80.9%입니다. 과거 1971년부터 1985년생은 58.9%였어요. 10명 중 6명이었죠. 그런데 최근 세대인 1986년부터 1990년생은 80.9%로 급등했습니다. 10명 중 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2.9%에서 4.3%로 급감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거주지 선택권을 가르고 이는 다시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완벽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핵심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가 0.25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소득 순위가 10계단 올라가면 자녀 소득 순위는 평균 2.5계단 오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소득 순위 50위였는데 60위로 10계단 올랐다면 자녀는 52.5위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 영향이 25%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자산입니다. 자산 백분위 기울기는 0.38로 소득보다 훨씬 높았어요. 부모 자산 순위가 10계단 올라가면 자녀 자산 순위는 평균 3.8계단 오릅니다. 자산 중심의 계층 고착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최근 세대로 올수록 대물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 백분위 기울기를 세대별로 보면 1970년대생의 N0.28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생의 N0.42로 급증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세대 경제력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강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집값 폭등의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대물림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지역 간 이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주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주한 자녀는 평균 소득 백분위가 부모보다 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향에 남은 자녀는 평균 소득 백분위가 부모보다 2.6%포인트 하락했어요. 이주 자녀의 소득 백분위 기울기는 0.13, 자산 백분위 기울기는 0.26이었습니다. 반면 비이주 자녀는 0.33, 0.46이었어요. 이주한 자녀가 대물림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주 효과는 출생 지역과 이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에서만 이동해도 계층 상향 이동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효과적이었어요.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경제력 개선폭이 확대됐습니다. 광역권 내 이동은 과거 대비 개선폭이 감소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년부터 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 백분위는 54.5%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986년부터 1990년생은 39.8%로 떨어졌어요.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에서 40%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 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 백분위는 과거 61.5%에서 최근 66.5%로 상승했습니다. 부모 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의 가난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 하위 50%인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고향에 머물 경우 자녀도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을 보겠습니다. 과거 1971년부터 1985년생은 58.9%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986년부터 1990년생은 80.9%로 급등했어요. 과거엔 10명 중 6명이었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입니다. 부모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어떨까요? 과거 12.99%에서 최근 4.3%로 급감했습니다. 계층 상승의 문턱이 3배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못할까요? 부모 자산 하위 25% 자녀는 부모 자산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가파른 주거비 상승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 대신 인근 거점 도시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역권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축소되면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과거에는 거점 도시로 이주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권역 내 거점 도시로 이주한 경우 평균 소득 백분위를 보겠습니다. 현재 50대는 47.8%였어요. 수도권 이주 집단인 44.9%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30대는 어떨까요? 거점 도시 이주 집단이 48.6%인데 수도권 이주 집단은 50.9%로 역전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거점 도시 대학을 졸업한 경우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50대는 거점도시 대학 졸업자가 61.7%,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62.3%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대는 거점도시 대학 졸업자가 53.3%,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61.8%로 큰 격차가 벌어졌어요.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첫 번째 정책 대안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 도입입니다. 상위권 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겁니다. 현재 서울대 지역 균형 발전 전형을 확대한 형태입니다. 2025년 서울대 입학 정원 3,522명에 2024년 말 지역별 만 17세 인구 비중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16.1%로 약 567명, 부산은 5.5%로 193명, 광주는 3.2%로 113명을 뽑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인재는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관점 아래 이러한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잃어버린 아인슈타인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논란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지원자 선호에 따라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할당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자체도 스카이 출신 임직원이 57.9%이고 지방인자의 채용 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정책 대안은 비수도권 거점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민수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거점 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을 보겠습니다. 특정 분야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는 해양공학, 전남대는 농생명과학 같은 식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동등한 교육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교수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산학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책 대안은 거점 도시 중심 산업 일자리 집중 투자입니다. 정민수 팀장의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 및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 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 거점 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 내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동시에 세대 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 도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인 차원의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이주 준비입니다. 통계가 명확합니다. 비수도권 출생 저소득층 자녀가 소득 상위 50%에 진입한 비율을 보면 비이주 그룹은 35.7%, 같은 권역 이주 그룹은 44%, 수도권 이주 그룹은 63.3%입니다. 수도권 이주가 계층 상승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사항은 대학 진학 시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졸업 후 수도권 취업을 준비하며 주거비 대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대학 진학입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경우 평균 소득 백분위를 30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거점 도시 대학 졸업은 53.3%, 수도권 대학 졸업은 61.8%입니다. 8.5%포인트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거점 도시라도 이주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머무는 것보다는 거점 도시로라도 이주하는 게 낫습니다. 부모 소득 하위 50%인 비수도권 출생 자녀를 보면 고향 거주 시 80.9%가 하위 50%에 머뭅니다. 거점 도시 이주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출생은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개선됩니다. 주거비 장벽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 낮습니다. 한국은행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 비수도권 거점 대학 경쟁력 강화,
거점 도시 중심 산업 일자리 집중 투자입니다. 개인 전략도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 이주 준비 63.3%가 상위 50%에 진입합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소득이 61.8%로 53.3%보다 높습니다. 최소한 거점 도시라도 이주하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출생 지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주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계층 상승 방법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청년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풀어야 합니다. 거점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